네, 반갑습니다. 7월 9일 화요일 마감청입니다. 시장은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쁜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크게 오르지 않아서 조금 부족한 감은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어떤 연속적인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크게 확대해주면서 오후부터 회복세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오전에는 조금 빌빌거리는 그런 장이었다 친다라면 오후에는 그래도 조금 활력을 좀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자, 시장의 대형주들도 움직임도 좀 바뀌었습니다. 오전에는 닭 쪽이 좀 강했었는데 그게 바로 밑으로 떨어지면서 코스피 쪽이 올라오는 모습이 좀 보여졌죠. 그래서 시장이 다시 코스피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조정 없이 그냥 또 갈 수도 있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뭐 일단은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올라서 나쁠 건 없겠죠. 네,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단 오늘 저녁에 파월 의장 발언만 좀 잘 소화를 해준다라면 우리가 만기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시장 포인트 보시면 2867포인트까지 올라옵니다. 네, 아래쪽 꼬리 길게 달았죠. 자, 5일선을 끼고서 움직이는 모습도 상당히 긍정적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한 가지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네, 이격이 점점 벌어지는 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자, 근데 지금은 어쨌든 상승 추세다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뻗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래서 흐름적인 부분은 일단 매물대가 존재하는 2800포인트 수준을 아래쪽 지지로 삼고 반등을 5일선 따라서 진행을 해주고 있다는 거, 매우 건강한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게 조금씩 올라가는 건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이격이 조금 벌어지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나서 조정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가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지금은 일단 조정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맞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 자, 주가 좀 내려가다가요, 12시 한 반 정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됐어요.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거나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었는데 외국인 수급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가 끌고 올라갔죠. 이 외국인들이 뭘 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외국인들이 반도체 쪽에 집중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이쪽에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주가를 위쪽으로 밀어 올렸다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수를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만기를 앞두고서 이런 흐름을 보였다는 것은 그냥 우리는 상방 으로 보겠어 라든지 아니면은 2900포인트에 가깝게 다가서는 형태의 지수 포인트를 예상하고 있든지, 그래서 만기 지나고 나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는데 이거는 가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저렇다 방향성을 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네, 반등을 좀 치고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제 막 저항대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이 코스피에게 좀 눌린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아침에 떠서 시작했지만 점점 내려왔고 이것도 마지막에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수급이 전부 다 좋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바뀌게 되다 보니까 코스피 쪽은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코스닥 쪽은 좀 가라앉으면서 분위기가 조금 반전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면 그대로 나타나요. 자, 오늘 거래소 쪽 보시면 12시 반 정도부터 쭉 치고 올라가죠. 그 다음에 금융투자도 오늘 매수로 바로 전환됩니다. 연기금만 매도가 들어간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오후가 조금 늦지막히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오늘 사모펀드나 연기금, 투신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금융투자가 1300억 순매수 들어왔지만 기관의 총계는 매도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그냥 3000억 순매수 바로 땡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가 들어와 버린다라면 사실 시장에서는 대형주를 막을 수 있는 게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쪽은 계속 밀리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코스닥 쪽의 움직임들이 오전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밀리기 시작하면서 코스피 쪽으로 자금이 이동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시장을 더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볼게요. 오늘 삼성전자 플러스 났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플러스예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나왔다. 야, 대단한 거죠. 이렇게 옆으로 조금씩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빠지지 않고 움직여준다면 결국에는 이평선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 지지선을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지 않고 그냥
그냥 가는 이런 상승 랠리를 그대로 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그런 경우죠.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어설픈 조정 이후에 그냥 바로 반등. 이평선이 다 위까지 끌어올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보면은 21선 끼고서 그냥 바로 반등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면은 61선의 이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또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의 가장 베스트는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는 옆으로 좀 눕는 거 또는 살짝 조정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그런 거 없어. 모르겠어. 그냥 갈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근데 2차전지도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위쪽에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 흐름이 조금 반감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SDI 그리고 LG화학까지 전부 다 모양새가 아침보다는 썩 좋지 않은 형태로 마무리됐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셀트리온 조금 올라서 마무리됐습니다. 대신에 오늘 현대차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기아차 그 다음에 오늘 저 현대모비스도 조금 빠졌죠. 현대모비스 조금 빠졌고 KB금융이요. 네, 아래쪽 꼬리가 좀 있습니다만 조금씩 빠졌어요. 삼성물산, 신한지주 뒤로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요. 네, 포스코 퓨처는 2차전지 쪽이니까 이건 제외하고 하나금융지주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좀 올라섰네요. 그 다음에 삼성화재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요? 밸류업 관련 종목군들이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가 좀 많이 올랐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쪽으로 반등이 좀 있었고, 한전 KPS 이런 종목도 오늘 상승 마감이 좀 됐습니다. 아래쪽 우리가 길게 달았네요. 자, 이런 모습도 있었고요.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여기, 코스피 쪽은 대체적으로 좀 상승세 보인 보합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시면, 이게 시총 상위에서 좀 밀렸어요. 에코프로비엠이 2%대, 에코프로가 3%대 하락이 나타났고요. 알테오젠도 3% 넘게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3개만 하더라도 지금 일단은 주가 하락률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HLB가 3% 정도 상승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방어를 좀 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네, 조금 역부족이었죠. 그 다음에 삼편당 지역이 많이 올랐지만, 시총이 작은 관계로 이거는 힘을 쓰지 못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리노공업, 뭐 등등등 해서 좀 올라온 것도 있었습니다만,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주가 하락은 피하기가 어려웠다. 근데 만약에 오늘 HLB까지 떨어졌으면은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많이 빠졌을 수도 있어요. 네. 뒤로 넘어가면 이제 올라온 종목과 내려온 종목이 대충 섞여 있는 모습이고요. 뭐 크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뭐랄까 보합 수준, 네, 약간 플러스, 약간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보합 수준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룡전기라든지 뭐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상승세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 보시면, 네, 전력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관심을 많이들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죠. 요것도 많이 올랐네요. 한 400% 올랐네요. 재룡전기. 네, 저 밑에서 친다면은 뭐 10배, 20배 정도 올라간 건가요? 네, 야, 이것도 네. 원래 재룡전기는 대북 관련주 해가지고요. 2018년도 그때 한번 잠깐 올라갔다가 전혀 재미없는 모습이었죠. 근데 추세 전환 포인트가 한번 2022년도에 나타나면서 변화가 좀 생겼던 그런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야, 근데 이것도 진짜 뭐 2차전지처럼 올라가네요. 이렇게까지 올라갈 일인가 싶기도 한데, 네, 시장이 간대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등락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거래소 쪽 한번 살펴보시면 457개 상승이고요. 409개 하락입니다. 상승 종목의 숫자가 미세하게 더 많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840개 상승, 707개 하락입니다. 오늘 상승 쪽이 훨씬 더 많이 기울어져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계좌 상황이 미세하게나마 좀 올라갔으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겠네요. 자, 상승률 보시면 한전산업이 상한가 들어가 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서전기전, 코아스, HB테크놀로지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우리기술도 포함되어 있고요. 비치로시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셨던 뭐였죠? 두산, 네. 두산 에너빌리티, 네. 그 종목까지 해가지고 이제 대부분 다 올라가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전력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 상승이 좀 있었다는 거죠. 상승 브레이크가 오늘 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요거는 재료가 좀 있었어요. 네. 이거가 뉴스가 나왔을라나요? 한번 볼까요? 요거. 네. 미국의 모든 신차 긴급 제동 시스템 장착 의무화를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긴급 제동 시스템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승 브레이크는 이름에서 그냥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관련한 종목군으로 해서 상승이 좀 됐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미국 쪽이지만 우리나라 쪽으로 진행되는 형태를 같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거 하나 또 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보시면 9% 상승 종목이 33개 나쁘지 않죠? 네. 33개 나쁘지 않았다. 근데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상승 포인트는 2.39 정도 나와 있었다. 그냥 평균적이다 보시면 됩니다. 하락률 볼게요. MFM 코리아라는 종목이 오늘 하한가인가요? 하한가 근처까지 이거는 근데 뭐 시총 70억, 이거는, 네. 상패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네, 일단은 관리 종목이고요. 시총 70억이면은 이거는 좀, 네,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에이프로젠 바이오, 그 다음에 강동 CNL, 이즈미디어까지 해서 4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고요. 자, 보도록 합니다. 1.72, 그러니까, 한, 플러스 0.4, 0.5 정도, 네, 잡힐 수 있겠죠. 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자동차를 안 가지고 있으면 돼요. 현대차나, 네, 이런 거, 자동차를 안 가지고 있으면은 오늘 계좌는 올라갔을 것 같아 보여요. 저는 자동차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좌가 보합입니다. 마이너스 한 0.2? 네, 그 정도 나왔을라나요? 네. 이거, 어제 같은 경우, 조금 올라갔잖아요. 어제는 조금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정도 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계좌는 뭐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네, 약간의 어떤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나는 모습들이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보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순매수가 갑자기 들어왔네요. 그죠? LG 에너솔루션, LS 일렉트릭, 오늘 잘 올랐어요. 네, 근데 모양이 조금 애매한 거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런 모습도 있고요. 현대차 매도가 좀 있었어요. 자동차 매도가 오늘 좀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매도, APR, 알테오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금융투자 쪽 넘어가시면 현대차 매도가 좀 있었어요.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네, 이 자동차 쪽도 매도가 좀 있었네요. 그죠? 네, 이런 쪽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하이닉스, 삼성전자, 설비투자 뭐 이런 쪽으로 매수가 잘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이 금융투자 쪽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죠. 갑자기 외국인들이 몰리는 것도 그렇고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 뭔가 갑자기 들어올 이유가 뭐가 있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네, 반도체 쪽은 워낙 네, 호재거리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뭔가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긴 있네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삼성전자 순매수 많았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매도였는데 매수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해서 매수를 쭉 집어넣어 버리고요. 원전 관련한 부분에서 투산에너빌리티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보면 뭐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매도를 하고 있던 하이닉스까지 끌어당겨가지고 매수를 하고 있다. 반도체 쪽에 뭐가 좋은 얘기가 있을라나?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만기일에 대한 부분을 봤다라면 특정 종목들만 가지고 움직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동차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 아니, 이 반도체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이쪽에 뭐가 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외국인도 역시 현대차, 기아차 둘 다 매도로가 나오면서 이쪽은 약간, 네, 부담감이 좀 좋네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 쪽은 좀 팔고, 자금까지 끌어당겨가지고 반도체를 집어넣었다. 2차전지 팔아가지고 반도체를 집어넣었다. 이런 형태의 느낌인 건데, 네, 뭘까? 네,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 반도체로만 수급이 쏠리게 돼버리면요, 시장도 오르고, 장도 오르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다른 이 종목군들은 약간 쭈글쭈글해지게 되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뭐 반도체가 올라서 우리한테 나쁠 거 없죠. 가자 반도체. 그러면은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근데 오늘 보시면 글라스 기판이라든지 액침 냉각 이렇게 반도체 쪽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글라스 기판 같은 경우는 뭐 ISC라든지 캠트로닉스, JT 뭐 이런 종목들 오늘 상승세 보여줬죠. 그 다음에 액침 냉각, 유니셈, 그 다음에 K엔솔 뭐 이런 종목도 오늘 상승세 계속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뭐 크게 움직였다는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일단은 뭔가가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 번씩 찾아보세요. 네, 아직 저는 잘 못 찾았어요. 무슨 얘기가 나올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대기 중인 거는 하이닉스 실적 발표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그런 HBM 납품, 엔비디아 통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글쎄 뭘까, 정책적으로 뭐가 나올라나 뭐 등등 여러 가지 기대감 좀 갖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속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어쨌든 분위기는 좋게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도 많으셨고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시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 자,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